최재구 예산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남은 임기 주요 정책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천안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돈사 한 동이 소실되고 새끼 돼지 1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자사고 설립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남은 임기 과제를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최재구 예산군수가 민선 8기 마지막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 군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유치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셀트리온과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한 예산군. 지난달 충남도가 셀트리온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셀트리온은 2028년까지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내 부지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사업 클러스터 중 우선적으로 약 3만 6천 평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표시 고시됨으로써 셀트리온의 입주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입주 기업이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참여한 국내 첫 수요자 중심 모델로 산업단지 조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과제로 관광지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개발 사업입니다. 관광호텔 폐업 이후 상권이 침체되면서 덕산온천 개발은 지역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옛 관광호텔 부지에 숙박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덕산온천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인 호반그룹이 사업 규모와 시설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남방적 개발도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3년 충남방적 부지가 농촌공강 정비 사업에 선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상황.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지역 활성화 펀드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군은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민간 투자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중물 사업인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연내 건축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 군수는 재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 지금 밝히긴 이르다며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천안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23분 만에 꺼졌습니다. 6일 새벽 1시 5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상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거지 안에 있던 70대 A씨가 숨지고 60대 B씨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불이 났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낮 12시쯤 홍성군 홍동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돈사 한 동이 불에 타면서 새끼 돼지 1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 시장은 고용률 전국 시단위 1위 달성과 인구 증가, 전국 최상위권 투자 유치 실적 등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기반 조성과 호수, 산책로 등 도심 호수공원 조성 사업 1단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교육, 의료, 공원, 문화예술 이런 쪽에 당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이사를 안 가고 거꾸로 아산 천하 인구가 당진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찾아야 돼요.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친족을 상대로 한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 도래가 7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또 미성년 시기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 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다른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처벌특례법이 제정돼 있고 그 자체가 법에 명시된 개념이지만 교제폭력은 형법의 폭행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연인이라는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접근 금지나 반의사 불벌죄 예외 등 보호 조치를 적용받는데도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안이 4건 의원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교제폭력, 나아가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초인 지난 2일에도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60대 전 연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용록 홍성군수가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록 군수는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광천 토굴 새우젓 가공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을 이유로 새 청사를 짓거나 행정 중심을 옮기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회 의결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2일부터 친환경 체험 관광형 자원 회수시설 전망대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양대동 일원에 조성됐으며 하루 20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찜질방과 사우나, 어드벤처 슬라이드와 어린이 암벽 등 주민 편익시설도 갖췄습니다. 특히 94m 높이의 전망대에선 양대동 일원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되며 입장료는 1인당 1,000원입니다. 자원 회수시설 견학을 원하는 단체는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견학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필수 중증 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6일 도청에서 홍성의료원 등과 내포 종합의료시설 2단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도는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시설 규모 검토와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의뢰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포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은 4층 규모의 소아진료 특화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시설이 노후화된 당진 전통시장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4년 문을 연 당진 전통시장은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나동 상설시장이 시설물 안전 유지에 관한 특별법상 위험시설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상인들에게 재정비 필요성을 공유했고 지난해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시설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당진시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5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인들도 건축비 일부를 부담합니다. 당진시는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시장을 조성하고 점포 정리를 결심한 상인에게는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홍성군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2일 기준 목표액 5억 3천만 원을 넘긴 7억 6천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금 참여 건수는 지난해 1,400건에서 올해 1,750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산시가 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 5일 사업 추진을 위해 강한 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월 1회 방문 진료와 월 2회 방문 간호, 돌봄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재가급여 수급자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7월 서산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3월부터 고등학생 전용 무료 통학버스를 증차해 운행합니다. 예산군은 기존 버스 2대에서 3월부터 버스 3대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통학버스는 내포신도시와 예산읍 구도심 간 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기존 1시간 30분씩 걸리던 통학시간을 40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군이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신양천 신양 제4보 가동보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군은 그동안 신양 제4보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해 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취입보 차수 보강과 함께 기존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재해 대응 능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2026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아차 사고 발굴센터를 운영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추가 확인해 청양군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군이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과정 수련생 3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에서는 심리학개론과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등 이론 수업과 현장 심리상담 참여를 통한 임상 실무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모두 12번 진행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응시 자격인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홍성군 가족센터에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